바로 지금 오늘부터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예, 맞아요. 예. 시작되는데 또 하나는 개헌 레이스가 또 시작이 됐어요. 동시에. 개헌요. 예, 그러니까 아마 검색을 해보면요. 대선과 개헌이 거의 맞먹을 정도로 기사가 와장창 올라오는데 거의 지금 이재명을 뺀 모든 대권 주자들은 지금 다 개헌을 앞세워서 대권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거의 다. 늘 그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1등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개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개헌 얘기가 쑥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년에 또 정권의 위기가 오니까 또 개헌 얘기하고 이건 뭐 어느 대통령이나 계속 제가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던 패턴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보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후보 때 자기가 사법 리스크를 겪을 때 했던 말을 유력 후보가 돼서 이제 대통령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절대로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더욱더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임기는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그 기간 동안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나는 이게 탄핵의 제도의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 탄핵되자마자 2달 뒤에 대선이기 때문에 예. 아니 사실은 뭐 이 2달 안에 개헌 대선 된다는 거는 뭐 거의 이건 뭐 스케줄이 거의 안 맞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박근혜 때도 그때도 개헌설이 있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선을 이제 풀린 다음에 대선 결과를 놓고 개헌을 가게 되는 건데 그럼 제 냉정하게 봤을 때 아마 윤석열을 별로 안 좋아해도 이 탄핵을 좀 반대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 그냥 공짜로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8년 전에 이제 문재인 때처럼? 그렇겠죠.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려하는 지점은 뭐냐면 과연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남은 재판 총 8개 사건, 5개 재판이 공정하게 법의 잣대에 의해서만 진행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번에 대통령 파면에 찬성했던 측들도 그런 점은 우려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여론조사를 그동안 몇 번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 없다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더 높아지고 있고 최초에는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재명이 죄가 없는데 억지로 만든다.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봤던 비율이 더 높았는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이제 역전이 됐거든요. 오늘 내가 본 조사에서는 갤럽입니다. 예. 지난번 그 2심 그 공선법 무죄 나온 걸 또 물어봤는데 갤럽에서 무죄가 맞다가 40%고 무죄 틀렸다 48%예요. 맞아.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의 이 과반은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주변에 이제 어울리고 저하고 비슷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는 건 맞다고 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투표장에서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와서 그 표를 흡수할 수 있으면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붙어볼 만하겠지만 국민의힘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로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가급적이면 이재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홍준표,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부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독선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중도의 합리적인 젊은 층의 표를 받기가 좀 역부족인 것 같고 그나마 표를 좀 받을 수 있었던 한동훈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각자 명태균 리스크와 그다음에 또 윤석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황태자였다는 점이 또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심하고 이재명을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차라리 기권을 하면 기권을 했지 이 사람들한테 투표장에 나가서 표를 주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지난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여기고
저기 보수 진영에서 합리적인 보수들은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단적인 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20 몇 %대, 특히 불경 쪽에 투표율이 20%대 언저리에 있었다는 거는 재보궐선거지만 낮아도 너무 낮았다. 그게 아마 국민당 쪽에 더 안 나간 측면. 아, 그렇죠. 네. 국민의힘 쪽에서 더 안 나갔죠. 그렇죠. 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처음에 대통령이 그 무장병력을 집어넣고 막 이랬을 때 그 자기들도 황당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두렵고 황당하고 추경호 정도는 몰라 알고 의원들 따로 묶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의총을 다른 데 하고 국회로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묶어놔서 나중에 이것도 사실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고 나머지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려움과 그다음에 배신감과 분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을 건데 그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을 그으면서 우리가 이제 보수가 거듭나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파면되고 나니까 초재선 의원들이 저기 뭐 지금 당대표 선거를 노리고 있는 김기현이나 나경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미 패족이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살리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던 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초재선 의원들이 지금 당신들이 당을 망쳐놓고 국민들한테 마음을 멀어지게 해놓고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렇다고 불만을 얘기한다는데 저는 그게 더 우스웠던 게 뭐냐면 초재선 누구도 옛날에 원희룡, 남경필, 뭐 정병국, 정두원 있었을 때처럼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당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 지도부를 직격하고 목숨을 걸고 바른 말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 익명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저 당은 뭐 김기현 대표가 그랬는데 앞으로 10년 개혁하고 우리가 이제 여당 될 각오로 험지에서 10년 우리가 패족 생활을 하자 했는데 그럴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기반이 TK에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번에 제가 이제 민심을 보니까 대구역, 동대구역에서 그 노인들이 파면되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막 섭섭해하고 화내고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TK만 지금 내 고향 TK만 전국에 민심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TK의 지역구 기반을 둔 정치인이 전국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뭐 대통령 고사하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혹은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되기가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뭐 지난 8년 전에도요. 예.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문재인이 좌에서들 표를 다 가져가서 43%인가 뭐. 그렇죠. 그때 안철수가 나타났고 결국 이제 유승민 5%인가 6% 가져갔었고 한 7% 받았을까? 그리고 저 홍준표가 23%인가 하고 안철수가 22% 가져가서 근데 일산 같은 데는 안철수가 홍준표보다 더 많이 받았거든요. 이 수도권이. 어찌 보면은 이번에도 이제 이게 어쩌면 탄핵의 효과 같거든요. 예. 정권 하나가 날아가다 보니까 원래 그 모든 이 보는 지지층들이 생각이 막 달라지잖아요. 이 정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나는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고 뭐 반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예. 표가 달라졌듯이 지금도 예를 들면은 거대한 선거해버린다면은 이재명 씨는 문재인이 얻는 거 그 정도는 얻지 않겠어요? 한 40%? 저도 50% 넘기는 힘들 것 같고 모르죠. 진보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1대1로 붙는다면 만약에 붙는다면 그리고 여기다가 뭐 정의당이나 군소 뭐 이렇게 받으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50% 이상의 표를 얻을 거예요. 투표율이 떨어지더라도 50% 이상을 얻을 건데 만약에 좀 유력한 후보가 또 한 명이 나온다면 지난번처럼 예를 들면 민주당의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캠프를 차렸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틈새를 노려서 예전에 좀 웃긴 여론조사지만 3자 구도를 개혁신당에 이준석을 넣어가지고 3명 하니까 이준석이 10%도 넘게 나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그 개혁신당 사태를 겪으면서 3자로 넣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그 다음에 이준석을 넣어도 이준석이 5% 밑으로 빠져버렸는데 뭐 그걸 가지고 처음에 자기들은 이제 이준석 쪽에서 봐라 우리가 넣으니까 10% 넘게 나온다고 했지만 그 경우가 하더라도 만약에 대선에 딱 이제 도리배가 딱 들어가면 아마 중도층들은 그냥 그리고 보수 성향의 중도층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아마 그랬다 지금 50% 이상 얻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보 쪽에서 좀 합리적인 대안, 말이 좀 통하는 사람, 예를 들면 김부겸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고 이재명도 지지할 수 없는 사람은 김부겸한테 표를 줄 수도 있다. 그 표가
지금은 현재 미미할지 모르지만 대선 국면에서 이제 서로 치고받으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이재명의 표를 50% 넘게 받을 표를 아마 제2의 민주당 후보가 레이스를 끝까지 간다면 그 표를 땡겨서 10% 이상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진보 쪽의 분열인 거고. 진보 쪽의 분열이죠. 그러면 이제 보수는 왜 분열할 것도 없는 게 이게 너무 파이가 작아요. 보수가 뭔가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서로 다툴 만하면 하겠지만 현재 보수 후보들은 누가 나오면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대구시장 내일인가 모레 던지고 나온다고 하지만 나머지 한동훈이나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한동훈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나와도 잘못하면 10% 못 받거든요. 그럼 그 돈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15%가 안 되죠. 그게 적어도 10%는 넘겨야 돈을 아껴서 우리가 선거를 뛰더라도 하는데 아예 목표가 뭐 완주가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처럼 그냥 중간에 어디 당을 이쪽 저쪽 팔아먹으려고 하는 의도를 계속 비춰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완주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완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10%를 못 얻으면 이거는 몇 억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 적어도 최소 그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힘당 후보 하나를 뭐 내겠죠. 경선해가지고. 국힘은 하나 내겠죠. 뭐 예. 홍준표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될 텐데 아마 포션이 지난 8년 전에 홍준표가 23%보다 뭐 좀 많이 얻어봐야 30%대 뭐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얻어봐야. 저는 뭐 많이 얻으면 30% 초반 정도 얻는다고 보는 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쪽이면 40% 되지 않느냐고 막 우기는데 사실은 현재는 원체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서 독주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올라온다. 김문수든 뭐 예를 들면 홍준표든 올라오면 홍준표 시장 과거에 그 성완종 건 안 드러나겠어요? 또 소환된다고. 거기다가 거기 명태균도 걸려있죠. 예. 명태균 걸려있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도지사 할 때 그 119 전화에 갑질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소환되면서 그걸 몰랐던 젊은 세대들이 국민의힘을 예를 들면 이재명이 싫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나 여러 가지 행태들 보고 싫어서 이쪽 갔던 사람들 정치의 고관여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새롭게 그 약점들을 알아가면서 표가 떨어질 일만 남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30% 넘기지 못하고 잘못하면 20%대 얻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여건이 뭐 국민의힘은 뭐 하늘이 도쪽 나 이기지 못한다. 8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안철수가 21%, 유승민이 7%인데 그렇게 될 사람들도 안 보여요 이번에는. 그 뭐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사실은 뭐 유승민이라든가 이 유승민 후보가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나오고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야 이재명한테 정권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똘똘 뭉치면 저는 영남 이제 부울경까지도 표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에 대한 호불호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접촉한지도 않았고 연락한 지도 몇 년 됐지만 일단은 중도층에서 이재명은 도저히 싫고 국민의힘에 이렇게 정권을 넘겨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심판을 하지 못하는 이거는 그 용납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봤을 때 투표장에 가서 그래도 이재명 한번 붙어볼 만하네 토론 같은 거 하면 이제 또 물고 늘어질 거 아니에요 유승민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경우에는 나는 박빙으로 간다고 보는데 그럴 리는 제가 대구 경북을 가보면 없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국힘당으로 유승민 후보가 나오면 그럴 수가 있는데 예. 국힘당에서 국힘당으로 나와야지. 아니 이거 그냥 국힘당은 홍준표나 뭐 김문수가 나오고 지난번에도 홍준표 나왔는데 다른 당으로 유승민 안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공간도 안 보인다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유승민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을 때 그 박빙이 된다는 건데 따로 나올 때니까. 따라 나올 때 택도 없고 5%도 못 나올 것 같고 지금 분위기는 근데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이길 확률은 본선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는 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경우의 수는 저는 거의 희박하다 보는 거죠.